올케도 쳐다놓고 얼른 몸 추스려서 다시 아들 가질 준비하라고. 엄마가 걱정하시길래 전화해봤는데 정말 철없이 아무 생각이 없구나. 아침 사연. 오늘 사연은 요즘 세상에 아들아들 닥달을 하던 시댁과의 관계가 고민인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의 주부입니다. 지금 결혼 7년 차고요. 5살 딸과 2살 아들, 그리고 큰아들 같은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들 닥달을 하던 시댁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저와 남편은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 모르게 몰래 연애를 하다 보니 조심스럽게 연애하는 게 습관이 돼서 저희 집에서도 시댁에서도 저희가 연애 중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비밀스럽게 3년 정도 교제를 이어가다가 제 나이가 30대를 넘어가면서 부모님께서 걱정하는 말씀을 종종 하시고 남편도 저를 엄청 사랑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함께 살던 저를 집에 들여보낼 생각을 하지 않으니 원 결혼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딱히 독신주의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비밀 연애를 하느라 애인도 없는 것처럼 나이가 들다 보니 주변에서 우스운 말장난 대상으로 여기는 남자들이 생기고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일로 생기는 정당한 스트레스도 노처녀 히스테리처럼 보는 것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너랑 같이 쓰려고 지금까지 들어간 호텔비만 모아도 24평 아파트 전세금은 모았을 거야. 우리 그냥 결혼하자. 라는 일도 로맨틱하지 않은 청혼을 했을 때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사실 지키지도 못할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보다 순수하게 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욕구를 보이는 남편이 더 솔직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싸라신 성격이라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편한테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묘한 집안 분위기에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는 아버님, 어머님, 결혼한 누나, 누나의 2딸, 그리고 아직 미혼인 여동생이 있었는데 식사 자리에서부터 저희 집에서는 못 봤던 생경한 모습을 봤거든요. 아버님은 좀 권위적인 분이시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처음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셔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전업주부셨는데 차분한 인상과 다정한 말투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킬 것 같은 분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였죠. 며느리감 첫 인삿날이라고 식탁에 다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으시고도 아버님이 젓가락 까는 음식이 없네. 반찬이 왜 이렇게 맹맹해? 젓갈이라도 내오지. 라고 하시니 네 하고 군말 없이 일어나셔서는 조개젓과 오징어젓을 더 내오시고 상에 배추김치와 깍두기, 동치미까지 놓여있는데도 새로 담근 열무김치는 누구 주려고 안 내오냐? 라는 아버님의 호통에 다시 열무김치를 가지러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날 너무 불편해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도 없었고 돌아오는 길에 소화제를 2병이나 들이켜야 했습니다. 누나는 결혼해서 딸이 2이었는데 그날은 일 때문에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가족 사진에서 본 모습으로는 아마도 심해부님을 많이 닮았는지 애들이 길쭉하고 예쁘장한 것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애들이 너무 예쁘다고 시누이 닮아서 그런가 보다고 칭찬을 했더니 시누이는 무척 좋아하는 기색이었지만 별 말이 없고 대신 어머니께서 예쁘면 뭐해 시집가면 그만인걸 아들을 하나 낳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님 표정이야 말 안 해도 뻔했죠. 정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요즘도 아들아들하는 집안이 있구나. 당신 남성 우월주의 집안에서 자란 거였어? 하고 어리벙벙해서 물으니 남편은
뭐 남성 우월주의까지야. 그냥 아버지가 오랫동안 교편 잡으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대접받으신 지도 좀 되셔서 집에서도 좀 맞춰드리는 편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나는 밥 먹을 때 젓갈도 종류별로 김치도 종류별로 서비스하면서 살 자신은 없는데 당신 집에 재서 엄청 많고 나 아들 낳을 때까지 구박받으면서 시집살이 해야 하는 건 아니지? 하고 물으니 남편은 또 별 걱정을 다 한다는 투로 우리 집 기독교라서 제사 안 지내. 그리고 난 사실 애들 별로 안 좋아해. 남자애든 여자애든 필요 없고 우리 둘이 이렇게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또 저만 좋다고 달려들길래 남편 뜻이 그렇다면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남편 선에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평소 남편의 행동을 봐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게임을 워낙 좋아해서 저랑도 영화 보기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고 저한테는 난 일하는 여자가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승부 보려는 당신이 정말 멋있고 존경스러워. 라고 종종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평소 그의 언행과 그 집안 풍경이 괴리감이 좀 있었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쩔쩔매는 어머니 사이에서 오히려 반대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갈망하는 성격으로 자랐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아버님은 가부장적이시고 어머님은 순종적인 분처럼 보이던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야?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난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순종적인 어머니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라고 조금은 삐딱하게 대답하는데 그 말이 살짝 안타깝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두 분과 사이가 무척 좋았거든요. 그렇게 인사와 상견례까지 끝난 뒤 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몇 달 후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시아버님의 말씀에 기함을 했습니다만 둘이서 작게라도 시작하겠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해준 남편 덕에 시댁에서의 지원을 포기하고 남편과 제가 모아뒀던 돈과 전세금 대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친정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 차차 살면서 갚아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오래된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림을 시작했어요. 신혼 1년은 진짜 재밌게 살았습니다. 서로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게 지겹지도 않냐고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놀림을 받고 질투 어린 시샘도 받았죠. 그러거나 말거나 퇴근할 때 맛있는 야식 사들고 들어가서 같이 영화 보고 게임하고 하는 삶이 얼마나 여유롭고 재밌는지 정말 이대로 둘이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가면서 명절 때나 생신 때 한두 마디씩 아이 얘기를 꺼내시던 시어른들이 정말 심각하게 애는 언제 낳았느냐며 닥달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볼 때마다 너네는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무슨 노력이라도 해보는 거야? 라며 야단을 치셨고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잔소리를 옮기듯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무슨 소식이 없냐 물으시고 한약을 지어 나르시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시부모님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 했더니 처음에는 괜찮아 무시해 하던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 귀찮은데 그냥 하나만 낳을래? 장손인데 애가 없으니 자꾸 저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한테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였지. 아예 낳지 말자는 건 아니었잖아.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아이 낳는 일이 게임기 하나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말을 하는 건지 또 생명을 부모님 잔소리가 귀찮으니 만들자는 얘기는 무슨 벌 받을 소리며 임신하고 애 낳고 기르는 동안 제 일은 어쩌라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가 아주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막상 결혼하니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를 낳으면 어떤 기분일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니 엄마는 오히려 엄마도 사실 왜 너희가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할까 걱정은 좀 하고 있었어.
나는 우리 딸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도 이렇게 커서 친구가 돼주는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엄마는 못 가졌던 애인 같은 아들도 하나 더 있으면 좋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랑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 남편과 단둘이 즐기며 사는 인생은 끝이라는 아쉬움이 컸지만 아이가 생기면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아이가 주는 즐거움은 게임이나 영화가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도 안 돼. 라는 엄마의 말씀이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아빠들 모습을 볼 때는 우리 아이와 저렇게 시간을 보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더 사랑스러울 것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4년간의 피임을 접고 오로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됐어요. 사실 피임을 그만두면 바로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한두 달 임신에 실패하자 조급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나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아이 생각이 없을 때는 그렇게나 저를 밝히던 남편도 제가 임신에 실패하는 것을 걱정하자 오히려 저와 잠자리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재미도 많이 줄었어요. 저희 둘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는데 꼭 합격해야만 하는 시험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꼬박꼬박 해야 하는 숙제를 하듯 의무적으로 시작해서 간신히 끝내는 일이 몇 달 동안 계속되자 오히려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둘이 함께하던 다른 일상도 어색해졌어요. 그런 상황이 너무 싫고 짜증나서 어느 날 혼자 홀짝홀짝 맥주를 마시고 있자니 남편이 쭈뼛거리며 소주를 들고 오더라고요.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마시자. 너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좋지만은 않았어. 좋지만은 않았다고? 아이도 안 생기는데 이젠 나랑 하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야? 말이 곱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냥 너랑 둘이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좋았는데 늘 결과를 걱정해야 하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잖아. 나는 뭐 좋았는 줄 알아? 어떻게 하는 게 임신이 잘 되는 자세인가 인터넷 검색까지 했어. 그런 거 신경 쓰느라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고 나니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둘이 묵은 감정을 풀어내며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다 했고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뭘 했는지 첫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잘했다고 정말 장하다고 눈물까지 글썽이셨는데 솔직히 뭘 잘한 걸까요? 사실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술에 취해서는 둘이 제일 좋아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런 칭찬을 듣자니 뭔가 쑥스러워졌습니다. 어쨌든 시어른들께도 당당히 임신 사실을 알렸고 기뻐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저희 시댁은 임신 자체는 그리 기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됐으니 다행이다. 아이 성별은 언제쯤 알려준다든. 하는 것이 시아버님의 반응. 그래, 수고했다. 회사는 계속 다닐 거니? 초기에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 어차피 애 나오면 그만둬야 하는데 좀 일찍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하는 것이 시어머님의 반응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원래 그런 분들이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하고 위로해 주더군요. 임신 중반이 지나고 담당 선생님이 아이가 예쁜 공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딸은 다 공주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너무 기뻤지만 저희 딸이 시댁에서 절대 공주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른들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죠. 아버님은 입을 꾹 다무셨고 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아들이었어야 하는데
하시더군요. 가뜩이나 임신으로 호르몬 상태도 정상이 아닌데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서러워서 남편을 붙잡고 나 정말 결혼 잘못한 거 아니냐며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대단히 미안해하면서 자기는 딸이라서 너무 좋다고 토닥여주지 않았다면 정말 당장 이혼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손이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평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어서 무슨 일인지 슬쩍 걱정이 되었죠. 통화 내용은 역시나 옳게 얘기 들었어. 딸이라며? 어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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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떡한다는 말이죠? 네? 뭘 말씀이세요? 뭘 어떡해요? 뭐가 뭐야. 딸이라서 어떡하냐는 거지. 우리 진우 장손인데 첫 아이가 딸이라서 어떡하냐고.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막 대들고 싶었으나 손이 신우이한테 함부로 그럴 수는 없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뭐가 어때서요? 저는 좋은데요? 그리고 누님도 딸만 둘이시잖아요. 라고 차분하게 말했음에도 전화기 너머로도 부들부들 손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아들 셋 있는 집의 막내 아들이야. 진우처럼 아들 하나 장손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도 아들 낳으려고 계속 노력 중이야. 옳게도 쳐다놓고 얼른 몸 추스려서 다시 아들 가질 준비하라고. 엄마가 걱정하시길래 전화해봤는데 정말 철없이 아무 생각이 없구나. 아니, 아직 첫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둘째 얘기를 하세요. 옳게 나이도 적은 나이 아니잖아. 35세 첫애면 늦어도 한참 늦은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늦은 나이에 초산인데 몸부터 조심하라고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 늦은 만큼 빨리 추슬러서 아들 낳을 생각해.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듣고 있자니 저한테 자꾸 아들 하는 게 짜증나기는 하는데 신우이의 정신건강이 더 걱정됐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시니 그렇다 치지만 신우이는 왜 그렇게 아들의 목을 매는 건지. 근데 고모, 지금도 딸이 둘이나 있는데 아들 낳으려고 아이를 하나 더 낳으신다고요? 고모부는 그러실 생각이 없는 것 같던데요. 게다가 제 나이 걱정하시는 분이 고모 나이가 벌써 39이신데.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신우이에게는 그것도 곱지 않게 들렸나 봅니다. 우리 집 사정을 올케가 뭘 한다고 난리야? 남 걱정 말고 자기나 잘해. 하고는 벼락같이 화를 내더군요. 제가 알기로 심해부님은 딸 둘로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중소기업 과장으로 계셨는데 안 그래도 회사 사장이 안 좋아서 자리도 불안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저희 시댁에서 조금씩 보태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아들에 집착하는 집 정말 처음 봤습니다. 임신 중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라도 시댁과는 좀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산딸이 가까워오고 있었죠. 그때 막내 신우이 결혼할 사람이 오니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랑 그래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고 그 신우는 가부장적이고 아들 밝히는 집안 분위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남자인지 궁금하고 그 신우만은 다정한 시댁 만나서 탈 없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 서글서글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저희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둘이 있는 시간에 살짝 물어보니 시댁 쪽 분들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 왕래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어머니는 남자친구도 있고 여동생은 이미 시집을 갔고 집안 분위기도 저희 시댁과는 달리 자유롭고 화기애애하다고 걱정 말라고 말하대요. 그런데 자리가 한바탕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막내 시누이가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요. 시아버님은 난리가 나셨습니다. 워딩 그대로 기집애가 몸을 어떻게 굴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한 대 때리기라도 하실 기세여서 어머님이랑 저랑 시누이를 몸으로 맞고 저희 남편이 아버님을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요즘 세상이 흉도 아니고 아이를 그렇게 원하시는 시댁에서 오히려 경사 아닌가요? 막달이기도 했고 그날 너무 긴장을 했는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산이 3주나 남았는데 양수가 터졌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일은 계속하려고 6개월 육아휴직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나마 최대한 출산 후에 휴가를 길게 쓰려고 출산 2주 전쯤으로 휴가를 잡아놨었는데 회사에서 양수가 터져버린 거죠. 덕분에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양수는 터졌지만 자궁이 많이 열리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촉진제를 쓰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촉진제를 맞고 기다리는데도 자궁이 벌어지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10시간쯤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분만실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자궁이 열리기 시작했으니 무통주사를 맞겠냐고 의사가 묻길래 냉큼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촉진제와 무통주사를 함께 쓰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자궁이 더 열리려면 힘을 주어야 하는데 무통주사를 맞아 감각이 둔해지니 또 힘주는 것이 쉽지 않고 담당인은 예정일이 아니라 바빠서 보이지도 않고 생전 처음 보는 초짜 의사와 간호사만 들락거리니 제대로 분만 과정이 진행되지도 않았죠. 결국 15시간 정도 진통을 하다가 아이가 아무래도 골반에 낀 것 같다며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뒤늦게 담당이가 퇴근했다가 돌아와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취 주사가 듣지 않아 전신 마취를 하고 저는 잠들어 버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남편 말로는 수술실에 들어가고도 2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직접 보시면 태도가 좀 달라지시겠지? 기대한 바보가 바로 접니다. 아버님은 출산 당일 오셨다가 기집애 나오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라며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아이 얼굴 한번 보고 가신 뒤로는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꿈같은 조리원에서의 2주가 지나고 직장 생활을 하시던 엄마가 휴가를 몰아내서 3주 정도 저와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복직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요?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네가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무슨 주문해오듯 하셨어요. 그 주문은 막내 시누이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 심해지셨습니다. 빨리 둘째를 가지라는 성화도 잊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미칠 지경이 돼서는 둘째는 절대 안 낳을 거라고 선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바탕 아버님이 전화하셔서 난리, 큰 시누이가 찾아와서 난리,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서 결국은 시어머님도 오시지 말라고 남편이 막아버렸어요. 거의 의절할 지경이 되었는데 막내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큰 시누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성공하셨구나. 차라리 안도감이 들었는데 딸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큰 시누이는 나이 40에 딸 셋째를 낳았습니다. 저희는 점점 시댁에 발길을 두지 않게 됐어요. 정말 시어른들은 자식을 소유물로만 여기시는 듯 그저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 있지 실제 자기 아들한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이 없으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오히려 큰딸은 이것저것 챙기시면서 정작 저희 남편한테는 필요한 말 외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하는 걱정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남편한테 물으니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버님의 배다른 자식이 아닐까 고민도 했었다고요. 아무튼 저희 남편도 원치 않고 저희 딸애한테도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 없어서 명절이나 생신 때만 다니던 차에 큰아이 3살 되던 설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아들아들 하시던 아버님이 저희 딸에게는 세뱃돈 5천 원을 주시고 막내 시누이 아들에게는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유치하시다라고 생각하고 애써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터져버린 거죠. 우리 애가 1살 더 많은데 왜 제 딸은 5천 원, 윤재는 5만 원 주시는 거예요? 주려면 똑같이 5천 원을 주시거나 똑같이 5만 원을 주세요. 하고 신랑이 말하니 아버님이 그럼 아들하고 딸하고 똑같냐? 라고 말씀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유치하니 그만하라고 말리려는데 신랑이 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큰 소리를 내더군요.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세요? 엄마 돌아가시고 한 번이라도 저한테 다정하게 한 말씀 해주신 적 있으세요? 그때 저랑 누나 키우려고 지금 어머니랑 재혼한다고 하셨죠? 그런 아버지한테 억눌려서 여태껏 저렇게 살고 계시는 어머니도 불쌍하고 밥만 얻어먹고 컸지 사랑은 못 받고 자란 저도 누나도 선미도 불쌍하고 아버지 때문에 이 집엔 불쌍한 사람 투성이라고요. 그리고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쌓였던 길고 긴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처음 듣는 가족사에 저는 놀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저희 시어머니는 계모셨지만 정말 좋은 분이셨대요. 직접 낳은 자식은 막내 시누이 하나였는데 아버님한테 딸밖에 못 낳은 여자라고 구박받으며 사셨고 그 때문에 아들인 신랑은 오히려 어려워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큰 시누이는 직접 낳은 딸보다 더 아껴주셨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날 아버님은 저희 남편의 말을 하나도 받아들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서 나왔고 그 이후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둘째를 임신했는데 드디어 바라고 바라시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버님께 사과를 받지 않는 이상 저희 큰애고 작은애고 보여드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둘째 출산하는 병원에도 오시지 말라고 병원도 안 가르쳐 드렸어요. 사실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어른들 뵙는 게 편치는 않았지만 신랑한테는 부모님이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저희 큰딸한테는 사랑을 주시지도 않으셨지만 둘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랑마저 뺏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작은 시누이하고만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저희가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큰 시누이가 또 한 번 큰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임신을 하기로요. 그리고 1달 전에 넷째를 낳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넷째, 5째를 낳았죠. 딸 쌍둥이였거든요. 딸 쌍둥이라는 걸 알고 지우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매부님 회사가 더 안 좋아지셔서 결국 실직하고 퇴직금으로 트럭 구입하셔서 택배업을 시작하셨다는데요. 아이 5을 시누이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처가살이를 결정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시누이가 마지막에 쌍둥이를 낳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한동안 누워서 생활해야 했고 시어머니가 그 수발을 다 들어주셨다네요. 원래는 사이다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한 건데 결국은 안타까운 사연이 되고 말았네요. 아들아들 하다가 결국 손주 얼굴도 못 보게 된 시어른들이나 아들아들 하면서 딸만 5에 디스크까지 터진 시누이의 사연이 사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부모와 조부모의 인연을 끊고 사는 건 저희 남편과 제 아이들이고 아이를 5이나 돌봐야 하는데 디스크가 터져버린 여자의 사연이 아무리 시누이이지만 안타깝게 느껴지고 남편의 가정사와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던 시어머니도
불쌍하게 느껴지니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례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연자와 주변인들의 이름, 관련 지명은 변경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